세계 민담 이야기 러시아 편. 코라와 귀여운 나타샤. 옛날 어떤 곳에 매우 가난한 사냥꾼이 있었습니다. 사냥꾼은 열심히 일을 했으나 좀처럼 생활이 나아지질 않아서 이제보다 더 먼 숲으로 가볼 생각을 했습니다. 그 숲은 한번 들어가면 살아서 돌아온 사람이 없다고 할 만큼 어둡고 깊은 숲속이었습니다. 여러 날을 여행한 다음 사냥꾼은 겨우 그 숲에 당도하였습니다. 숲속으로 깊이 들어가자 커다란 떡갈나무 세 그루가 서 있는데 그 위에 무섭게 큰 새가 앉아서 입을 쩍 벌리고 있었습니다. 벌린 입 사이로 강철같이 날카로운 이빨이 보였어요. 사냥꾼은 이제까지 많은 새들을 보았으나 이빨이 있는 새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섭고 언짢은 기분이 들어 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렸습니다. 그럼에도 뭐 무서워할 게 없지 않은가? 나는 이래봬도 사냥꾼이다. 총으로 쏘아 떨어뜨리면 그만 아닌가 하고 마음을 다지며 총을 겨누었습니다. 막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는데 그 새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쏘지 말아주세요. 그 대신 당신이 원하는 사냥감을 얼마든지 드리겠어요. 좋았어. 사냥꾼은 대답하고 총을 내렸습니다. 새는 커다란 날개를 펴더니 파닥파닥 날개짓을 했어요. 그러자 요란한 바람이 일면서 나무들은 서로 부딪히며 뒤흔들리고 가지 부러지는 소리를 냈습니다. 동시에 지면이 수많은 곰, 이리, 여우, 너구리, 족제비, 살쾡이, 사슴, 수달피 등의 사냥감으로 뒤덮였습니다. 사냥꾼은 일주일 동안 이 짐승들의 껍질을 벗겨서 장에 갖다 팔았습니다. 사냥꾼은 대번에 부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사람의 욕심이란 한이 없는 것. 어느 날 사냥꾼은 살아서 돌아올 수 없다는 숲속으로 다시 찾아갔습니다. 새 그루의 떡갈나무가 있는 곳에 다가가자 나무 꼭대기에 아직도 그 새가 큰 입을 벌리고 앉아있는 게 아니겠어요? 사냥꾼은 새의 입을 향하여 총을 겨누었습니다. 방아쇠를 당기려고 하는데 그 새가 또 소리쳤어요. 쏘지 말아주세요. 그 대신 당신이 원하는 사냥감을 얼마든지 드리겠어요. 좋았어. 사냥꾼은 그렇게 말하고 총을 내렸습니다. 새가 날개를 퍼두기자 숲속에 마치 태풍이 몰아치는 것 같았어요. 큰 나무들이 삐걱대더니 땅 위에 너구리, 여우 따위의 사냥감이 잔뜩 널렸습니다. 사냥꾼은 그것들의 가죽을 벗기는데 한 달이 걸렸어요. 그 가죽을 팔았으므로 사냥꾼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욕심 많은 사람은 이 정도의 부자가 돼도 아직 만족하지 못하는지 사냥꾼은 그 어두운 숲에 세 번째로 갔습니다. 곧장 떡갈나무 있는 데로 걸어가자 전과 마찬가지로 그 커다란 새가 입을 벌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사냥꾼은 즉시 총을 겨누었어요. 그러자 또 새가 말했어요. 나를 쏘지 말아주세요. 내가 많은 사냥감을 잡아다 드리겠어요. 좋았어. 사냥꾼은 그렇게 말하며 총을 내렸습니다.
새가 크게 날개를 벌려 퍼덕이자 폭풍이 휘몰아쳤어요. 숲속의 나무들은 가지 부러지는 소리를 내며 뒤 흔들리고 바윗돌이 떼굴떼굴 굴렀습니다. 사냥꾼은 눈 깜짝할 사이에 곰, 늑대 등 수많은 사냥감을 손에 넣을 수 있었어요. 사냥꾼은 이 사냥감들을 1년이 걸려서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새가 사냥꾼 보고 말했어요. 헤어지는 기념으로 이 작은 상자를 열쇠와 함께 드리지요.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기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열어보면 안 됩니다. 만일 뚜껑을 열면 당신의 모든 것이 과거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무서운 죽음이 기다리게 됩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사냥꾼은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어요. 가면서 그는 상자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왜 열면 안 된다는 걸까? 이 작은 상자 속에 무슨 대단한 물건이 들어있다고 그러는 걸까? 신통치 않으면 뚜껑을 닫아버리면 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 사냥꾼은 열쇠를 꺼내어 구멍에 꽂고 상자의 뚜껑을 열었어요.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모기와 파리가 구름같이 떼지어 나오더니 소와 양, 돼지 등 가축들을 향하여 날아갔습니다. 이 더러운 벌레들은 또 찬장 속의 그릇들과 커튼, 용단, 옷, 신발 속에까지 파고들었으며 마을의 모든 가게에 날아가 앉아서 물건들을 못쓰게 만들었어요. 난처해진 사냥꾼은 이 해충의 무리들을 어떻게 본래의 상자 속으로 되돌아가게 할 수 있을까 하고 골치를 썩였습니다. 이렇게 생각에 잠겨 있는데 커다란 무쇠코에 흰 수염을 길게 기른 노인이 사냥꾼 앞에 우뚝 서서 물었어요. 이봐, 뭘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가? 사냥꾼은 이제까지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하며 말했어요. 노인도 저와 같은 입장이라면 골치가 아프실 겁니다. 죽는 것보다도 나쁜 운명이 저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이야기를 다 들은 노인은 그런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야. 어떻게 하면 해충들을 상자 속에 되돌려 보낼 수 있는지 가르쳐 줄까? 뭐 고마울 건 없어. 다만 자네가 집에 가지고 있는 물건 하나를 나한테 주면 돼. 그게 무엇인지는 자네도 아직 모를 테지만 하고 말했어요. 사냥꾼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에 어떤 물건이 있는지를 내가 모를 턱이 없지. 무엇을 주든 조금 더 걱정할 게 없어. 그래서 좋습니다. 빨리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노인의 청을 승낙했습니다. 노인이 말했어요. 그렇다면 자네의 피로 이 종이에 서명을 하게. 사냥꾼이 노인의 말대로 서명하자 이상하게도 무리지어 날아다니던 모기와 파리들이 한 군데로 모이더니 모두 상자 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사냥꾼은 급히 상자를 자물쇠로 잠그고 노인에게 인사한 다음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사냥꾼이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가 갓 태어난 사내아이를 가슴에 안고 있었습니다. 사냥꾼은 뛰어오를 것처럼 기뻐했어요. 아기를 받아서 안는 순간 퍼뜩 사냥꾼의 머리에 그 노인과 약속한 일이 생각났어요. 그게 무엇인지는 아직 모를 테지만
하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하고 생각하니 사냥꾼은 슬픔의 눈물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지나 사냥꾼의 아들 코라는 이 근처에서 비할 사람이 없을 만큼 훌륭한 젊은이로 자랐어요. 사냥꾼은 아들을 볼 때마다 나오는 눈물을 누르지 못했으며 아들이 자라는 것도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아들과 바꿀 수만 있다면 수많은 재산도 다 내던질 생각이었어요. 코라가 15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저만 보면 슬픈 얼굴을 하십니까? 왜 저에게 웃어 보이시질 않는 거죠? 사냥꾼은 그 말에 왈칵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아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아버지, 울음을 거두세요. 저에 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가서 그 노인을 만나겠습니다. 반드시 결말을 짓고 오겠습니다. 코라는 그렇게 말하고 노인을 찾아 말을 타고 집을 나섰어요. 코라는 매우 먼 길을 오랫동안 여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노인을 알고 있는 사람은커녕 소문을 들었다는 사람조차 만날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림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말랭이처럼 쪼글쪼글한 노파를 만났어요. 어디로 가는 건가, 젊은이? 노파가 말을 걸었어요. 알아서 뭐 하시게요, 할머니? 어차피 도와주시지 못할 텐데요. 코라는 노파를 되돌아보지도 않고 지나가려 하다가 자신의 무례함을 깨닫고 말을 돌려서 여쭈었습니다. 아까는 실례했습니다, 할머니. 슬픈 일이 마음을 짓눌러서 저도 모르게 무례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실은 제 아버님이 무쇠코를 지닌 수염이 긴 노인에게 어떤 약속을 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제가 노인을 찾고 있는데 아직 찾아내지 못했어요. 도대체 그 노인은 누구이며 어디로 가면 만날 수 있을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노파는 그 노인은 물의 왕이라고도 불리는 마음이 비뚤어진 영감이지. 사람을 죽여서 그 뼈를 모으고 있는 해골도사야. 도사는 27개의 큰 나라를 지나 먼 곳에 살고 있는데 길이 험해서 젊은이가 갈 수 있을지 모르겠군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코라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찾아가겠노라고 결의에 찬 대답을 했어요. 노파가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서 그곳을 가려면 17개의 어두운 숲을 지나 17개의 높고 험한 산을 넘고 16개의 급류를 건너서 푸른 바다에 물길이 닿는 17번째 강가로 나가야 해. 바로 그 강가에 노인의 성이 있는데 그곳에 닿는 시간이 아침 11시 정각이어야 하지. 왜냐하면 그 시간에 11마리의 백조가 기슭에 올라가서 깃옷을 벗고 11명의 예쁜 처녀로 모습을 바꾸는데 강물에서 목욕을 하면 곧 또 백조가 되어 날아가거든. 그런데 바로 그 뒤에 혼자서 목욕하러 오는 백조가 있어. 그 백조도 깃옷을 벗고 앞서 날아간 11마리의 백조와 똑같이 목욕을 하지만 이 아가씨는 먼저 간 처녀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지. 그 아가씨가 목욕을 하면 젊은이는 얼른 가서 벗어놓은 깃옷을 감추도록 해요.
그 후에 일어나는 일은 그리로 가서 해결할 얘기지. 코라가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고개를 들자 노파는 벌써 연기처럼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코라는 노파가 가르쳐준 대로 숲을 지나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어느날 아침 11시 정각에 푸른 바다에 물길이 닿은 17번째 강가에 도착했어요. 코라는 말을 메고 버드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러자 이윽고 11마리의 백조가 강가에 내려와 깃옷을 벗더니 대번에 11명의 아름다운 처녀로 모습을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강물에서 목욕을 마치자 다시 깃옷을 입고 백조가 되어 일제히 날아갔어요. 코라는 11마리의 백조가 날아가자 곧 하늘에서 서늘한 방울소리가 들려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한 마리의 백조가 2개에 내려앉더니 깃옷을 벗는데 그것은 코라가 일찍이 꿈속에서도 본 적이 없는 아름다운 처녀였습니다. 그 아가씨가 물속으로 들어가자 코라는 재빨리 뛰어나가 깃옷을 가슴에 안고 다시 버드나무 뒤에 숨었어요. 물에서 나와 깃옷이 없어진 것을 안 처녀는 저의 하얀 깃옷을 감춘 분이 누구이십니까? 제발 돌려주세요 하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코라는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숨어 있었어요. 제 깃옷을 가져가신 분이 노인이라면 제 할아버지를 삼겠어요. 그보다 젊은 분이라면 아버님이라 부르고 더더욱 젊은 분이라면 오빠라고 부르며 사귈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발 그것을 돌려주세요. 아가씨는 또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도 코라는 숨은 곳에서 나가지 않았어요. 마침내 귀엽게 생긴 처녀는 코라 니콜라스 이바노비치, 제발 그 깃옷을 돌려주세요. 한평생 당신의 아내가 될 것을 맹세합니다. 하고 소리쳤어요. 그제서야 코라는 나무 그늘에서 나와 깃옷을 돌려주었습니다. 아가씨가 말했어요. 제 이름은 나타샤, 물의 왕 해골도사의 딸입니다. 저의 아버님은 이 강가를 거슬러 올라간 곳에 있는 황금성에 살고 있어요. 아버지의 성 오른쪽에 있는 은성이 제가 사는 곳이고 왼쪽에 동성에는 자매들이 살고 있어요. 우리 아버님은 당신이 오는 것을 벌써 알고 계십니다. 아버님은 무척 화가 난 모습이지만 걱정할 것은 없어요. 약속대로 저는 당신의 아내로서 틀림없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5시에 제가 사는 성으로 오세요. 층계에서 기다리고 있겠어요. 그렇게 말하고 코라의 손에 키스를 하자 아가씨는 재차 백조가 되어 날아갔습니다. 코라는 나타샤의 말에 잠시 황홀경에 빠져 있었으므로 저녁 5시가 가까워지자 가르쳐준 대로 해골도사의 성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3개의 성이 나란히 서 있는데 중앙에 있는 황금성이 가장 번쩍거렸어요. 은성의 계단에는 벌써 나타샤가 서서 기다리다가 코라의 모습을 보자 손짓을 했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간 나타샤에게 물었어요. 이제부터 어떻게 하면 좋소? 나타샤가 말없이 눈앞에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리자 금세 멋진 음식이 상위에 차려졌습니다. 2 사람은 함께 앉아서 먹고 마시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받았어요. 코라는 일찍이 이렇게 행복한 기분을 맛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이튿날 아침에 코라가 눈을 뜨자 나타샤가 말했습니다. 해골도사를 만날 시간이 되었으니 가서 만나고 오세요. 하지만 이것만은 잊지 마세요. 아버님이 무슨 말을 하든 절대로 거역하시면 안 됩니다. 내놓은 음식을 먹으라면 먹고 잠을 자라면 주무세요. 어쩌면 무슨 일을 시킬지도 모릅니다. 그 일이 당신의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저에게 말해주세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 코라는 속으로 쭈뼛거리며 신통사나운 해골도사를 만나러 갔습니다. 해골도사는 긴 수염을 곤두세우고 녹슨 무쇠 콧구멍으로 불꽃을 튀겨냈어요. 첫눈에 몹시 화가 나 있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마침 잘 왔다. 너는 전부터 이곳에 올 시간을 재고 있었지? 코라의 얼굴을 보자 도사가 말했습니다. 거룩하신 물의 왕 해골도사님, 제가 어떻게 시간을 재며 올 수 있겠습니까? 길은 멀고 그 누구도 이곳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코라는 최고 발라 맞추는 말을 섞어가며 대답을 했습니다. 도사는 입속으로 투덜거리면서도 이렇게 말했어요. 어쨌든 좋아. 자네는 이곳으로 왔고 긴 여행으로 배가 고플 테지. 거기에 앉아 이것을 먹게. 코라는 이미 아침 식사를 한 터라 전혀 배가 고프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타샤가 일러준 대로 나온 음식을 억지로 다 먹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잠을 자라는 지시를 받았고 그것이 끝나자 정원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원이란 것이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서운 곳이었어요. 말라빠진 나무마다 해골이 매달려 있고 바람이 불면 뼈들끼리 부딪혀 덜그럭덜그럭 소리를 냈습니다. 정원 주위에 둘러친 울타리에도 기분 나쁜 해골바가지가 늘어져 있는 것을 보고 코라는 머리카락이 곤두섰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개의 울타리에만 해골바가지가 걸려있지 않았어요. 정원을 나와 숲의 어귀까지 오자 도사가 코라를 뒤돌아보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 훌륭한 숲은 길이가 1km, 폭도 1km나 되지. 내일 아침까지 나무를 전부 잘라 판자로 만들고 뿌리를 캐서 불에 태운 후 땅을 갈도록 하게. 밭이 이루어지거든 밀씨를 뿌려서 거두어드리고 그것을 가루로 빻아 빵을 만들어서 내 아침 식사로 가져오게. 만일 내가 시키는 대로 못하면 자네 목을 잘라서 저 비어있는 울타리에 걸겠네. 알겠나? 코라는 응 하고 신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직 젊다. 세상 일을 많이는 모르지만 나는 이제 틀림없이 죽게 되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곧 나타샤가 한 말을 생각해내고 은성으로 달려가 도서가 불가능한 일을 시켜놓으라고 얘기했습니다. 나타샤는 빙긋이 웃고 나서 코라를 방으로 데려갔어요. 걱정하실 것 없어요. 마음 놓고 침대에서 주무세요. 내일 아침이면 알게 될 거예요. 그런 다음 나타샤가 휘파람을 불자 새 한 마리가 날아와서 물었어요. 나타샤, 무슨 일로 부르셨나요? 아버님은 성 앞에 있는 숲의 나무를 모두 잘라서 판자로 만들고 뿌리를 캐어 불에 태운 후 밭을 만들어 다오. 그 밭에 밀씨를 뿌려 수확하고
그것을 가루로 빻아 빵을 만들어서 내일 아침에 갖다 다오. 새는 나타샤의 명령을 곰곰이 생각하며 날아갔습니다. 나타샤는 왜 그런 하찮은 일을 시키는 걸까? 좀 귀찮은 일인데. 다음날 아침에 코라가 눈을 뜨자 나타샤가 갖고 온 빵을 수북하게 접시에 담아왔어요. 자, 이것을 가지고 아버님이 계신 곳으로 가세요. 시키는 대로 했노라고 말씀드리고 만약 누구의 도움을 받았느냐고 물으시거든 아무 말 하지 말고 이 빵을 아버님의 얼굴을 향해 던지세요. 코라가 빵을 가지고 도사를 만나러 갔더니 도사는 마침 차를 마시고 있는 참이었어요. 거룩하신 물의 왕 해골도사님, 어제 명령하신 빵을 가지고 왔습니다. 코라가 말하자 도사는 언짢은 표정을 지으며 물었어요. 잘했다. 한데 누가 자네를 도와줬지? 코라는 대답하지 않고 접시에 빵을 움켜쥐어 도사의 얼굴을 향해 냅다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도사는 아무 말 없이 바닥에 떨어진 빵을 주워서 굶주린 사람처럼 먹기 시작했어요. 도사가 또 코라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사는 성 주위에 호수를 만들어라. 길이는 7km, 폭과 깊이는 각각 6km로 하여 배가 여유있게 다닐 수 있도록. 물론 물을 가득 채워야 한다. 그리고 호수 한가운데에 금 난간이 있는 수정다리를 놓아라. 또 있어. 호숫가에 5m마다 사과나무를 심어라. 그것도 보통 사과가 아니라 꽃과 열매가 번갈아 피고 열리는 것이어야 해. 씨가 진주로 된 황금 사과가 1년 내내 열리도록. 사과나무 밑을 늘 물줄기로 적셔주면 내가 산보하다가 갈증을 풀 수 있겠지. 만약 자네가 이것을 하지 못하면 몸이 두동강이 날 줄 알아. 시한은 내일 아침까지다. 알겠나? 코라는 도사 방에서 나오자 한달음에 나타샤를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타샤가 빙긋이 웃고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코라, 안심하고 주무세요. 내일 아침이면 알게 될 거예요. 그러고 나타샤가 휘파람을 2번 불자 수많은 새들이 날아왔어요. 앞장서서 날던 새가 내려와서 나타샤, 무슨 일이에요? 하고 물었어요. 나타샤가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아버님의 성 주위에 호수를 만들어 다오. 길이가 7km, 폭과 깊이를 6km로 해서 커다란 배가 다닐 수 있도록. 그런 다음 호수에 물을 가득 채우고 금 난간이 있는 수정다리를 놓아다오. 호수 주위에는 5m마다 진주 씨앗을 가진 황금 사과가 열리는 사과나무를 심되 그 밑둥이 항상 물에 젖어 있게끔 물을 뿌려다오. 새는 나타샤가 이런 하찮은 일을 우리한테 시키는지 모르겠군 하면서 고개를 흔들고 날아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나타샤가 코라에게 말했어요. 자, 황금성으로 가서 수정다리 위에 계세요. 무게가 7kg인 해머가 거기 있으니 아버님이 오시거든 그것으로 최후의 못을 박으세요. 그리고 또 누가 도와주었냐고 물으면 그 해머로 아버님의 코를 냅다 후려 치세요. 코라는 이제야 살았다는 생각을 하며 도사의 성으로 가보았습니다. 거기에는 벌써 푸른 물이 가득 찬 넓은 호수가 성을 에워싸고 여기저기에 배가 뜨고
수정으로 된 다리가 건너편 기슬까지 걸려 있었어요. 또 황금의 사과나무가 호숫가에 늘어서서 물보라를 맞고 있었습니다. 코라는 다리 위에 서서 도사가 오는 걸 기다렸어요. 이윽고 도사가 가까이 오자 코라는 해물을 들어 올리고 말했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도사님, 새우의 못을 박겠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못을 쾅 하고 박았습니다. 도사는 다리를 유심히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한데 누가 자네를 도와줬지? 그러자 코라는 대답 대신 도사의 무쇠코를 해머로 후려 갈겼습니다. 코에서 불꽃이 튀었으나 도사는 기분 나쁜 듯이 코를 긁으며 말했어요. 그만해. 코가 가려워 못 견디겠어. 그런 다음 도사가 세 번째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는 잘생긴 순말을 갖고 있지. 금으로 된 갈기와 꼬리를 지닌 새까만 말이야. 그 말은 12무쇠 대문 위에 12개의 쇠사슬로 묶여 있는데 여지껏 사람 구경을 한 일이 없어. 내일 아침까지 자네는 이 말을 길들여야 해. 만약 못하면 자네의 머리둥이 저 기둥 위에 매달릴 줄 알아. 알겠지? 코라는 야생말을 길들인 적이 있으므로 이번 일만은 나타샤의 도움 없이도 해낼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타샤를 찾아가 이 이야기를 하자 그녀는 미간을 찌푸리며 대답했습니다. 앞에 두 가지 일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당신이 이번에 명령받은 일은 아주 어려운 일일 거예요. 얼른 보기엔 간단한 일 같지만 혼자서는 해낼 일이 못 된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서 나타샤는 코라를 방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나타샤가 휘파람을 3번 불자 전보다도 훨씬 많은 새들이 떼지어 날아왔어요. 무슨 일인가요, 나타샤? 나타샤는 머리카락 속에서 핀 3개를 꺼냈습니다. 한 개는 금, 한 개는 은, 또 하나는 구리로 된 핀이었어요. 자, 이 3개의 핀으로 아버님의 검정말에 어울리는 100kg짜리 구리 째찍과 200kg짜리 은곱비 그리고 300kg짜리 금 안장을 만들어줘. 그 말은 지금 12세대문 안에 12개의 쇠사슬에 묶여 있어. 새들은 날아가면서 서로 속삭였어요. 나타샤가 이렇게 힘든 일을 부탁한 건 일찍이 없었어. 어떡하면 좋지? 그럼에도 다음날 아침이 되자 나타샤가 코라에게 말했습니다. 자, 아버님의 마구간으로 가세요. 세문 옆에 구리 째찍과 은곱비, 금으로 된 안장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세문을 열면 말이 보입니다. 말은 겁이 나서 사슬을 끊고 문 밖으로 뛰쳐나갈 것이니 구리 째찍으로 3번 머리를 때리세요. 말이 조용해지면 곧 곱비로 묶고 안장을 얹어야 하는데 그러면 말은 당신의 뜻대로 움직일 거예요. 황금성 앞에 가서 와 하고 큰 소리로 말을 세우세요. 틀림없이 아버님이 내다보실 겁니다. 그러면 급히 이쪽으로 오세요. 더 이상 그곳에 있으면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 우리는 급히 그 말을 타고 도망치기로 해요. 코라가 마구간에 문 있는 곳까지 오자 과연 째찍과 곱비 안장이 있었어요. 코라가 구리 째찍으로 첫 번째 문을 부수니 처음으로 사람을 본 검정말이 마구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12개의 쇠사슬을 끊고 12 쇠문을 발로 차서
쓰러뜨린 다음 콧김도 사납게 밖으로 뛰쳐놓았어요. 코라는 째찍으로 말머리를 3번 후려 갈겼습니다. 그러자 말은 갑자기 순해져서 땅바닥에 주저앉았고 코라는 그 사이에 고삐로 묶고 안장을 얹은 다음 말 등에 올라탔습니다. 말은 정말 바람같이 신나게 달렸어요. 대번에 황금성 앞에 당도한 코라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와, 이 검정말은 내 것이다. 도사가 창에서 내다보고 화를 낸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거예요. 뭐? 자기 말이라고? 내 말에 안장을 얹고 자기 것이라니? 도사가 쫓아나오며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코라는 은성에서 기다리고 있는 나타샤를 뒤에 태우고 냅다 째측을 올리며 멀리 도망쳤습니다. 순식간에 100km를 달린 말은 두 사람을 어느 아름다운 초원까지 실어다 주었어요. 거기에서 나타샤가 코라 보고 말했습니다. 코라, 여기서는 당신의 집이 아주 가까워요. 그러니 제 말을 잘 들어주세요. 우리는 잠시 헤어져 살아야만 해요. 하지만 집에 돌아가시더라도 저를 잊지 마시고 3년하고 사흘 동안만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집에 돌아가더라도 당신의 아버님에게 키스하시면 안 돼요. 키스를 하면 저를 완전히 잊어버리게 돼요. 그렇게 말하고 나타샤는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오랫동안 행방불명이 된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어요. 코라와 아버지가 서로 끌어안고 키스를 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그 대신 코라는 저 귀여운 나타샤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코라가 나타샤와 헤어진 지 3년이 지났어요. 훌륭한 청년이 된 아들을 위해서 코라의 부모님은 색시감을 골라 결혼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바로 코라가 나타샤와 약속한 3년 3일이 되는 날이었어요. 결혼식 준비가 다 갖추어졌습니다. 모든 손님들이 참석했는데 코라와 아주머니 한 분만이 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결혼식이 시작될 그 시각까지 집에서 기르는 닭들에게 오이 주는 것을 잊어버렸고 염소우리와 창문에 새를 못다 채웠기 때문이에요. 그 아주머니가 가까스로 일을 마치고 집을 나서려는데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나가본즉 파삭하게 늙은 절름발이 높은 사람이 문간에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노파는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죄송하지만 이 댁에서 잠시 쉬어갈 수 없을까요? 너무나 지쳐서. 곤란한데요. 보시다시피 나는 이제부터 조카의 결혼식에 가야 한답니다. 코라의 아주머니가 대답했어요. 아주머니는 낯선 사람을 집 안으로 들이기가 싫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몹시 지친 노파를 거절하기도 못해서 주저앉고 있는데 그 사이에 벌써 노파는 안으로 들어와 난로 옆에 느긋이 앉았습니다. 조카의 결혼식에 뭘 갖고 가세요? 노파가 아주머니에게 물었어요. 내 조카 코라는 임금님 못지않은 부자이니 내가 만든 술을 갖다 주려고 해요. 그렇다면 재미있는 물건을 드릴 테니 함께 가지고 가시겠어요? 그러면서 절름발이 노파는 자루에서 빵을 꺼내어 2조각으로 잘라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러자 빵은 갑자기 금빛 부리와 꼬리가 달린 집오리와 들오리로 바뀌었습니다. 집오리가 들오리를 쫓아가서 식탁 귀퉁이로 몰아붙이며
나를 벌써 잊었어요? 하고 울었습니다. 그러자 드로리가 아니지. 코라는 귀여운 나타샤를 잊어버렸지만 난 안 잊어버렸어. 하고 대답했습니다. 노파가 그 두 마리를 붙들어 함께 붙이자 우리들은 다시 원래의 빵이 되었어요. 이것을 본 코라의 아주머니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빵을 얼른 호주머니에 넣고 절름발이 노파에게 집을 부탁하고 결혼식장으로 달려갔어요. 코라와 신부가 부모들의 축복을 받기 전에 그것을 보여야 합니다. 하는 소리가 아주머니의 등두에서 들려왔습니다. 아주머니는 손님들이 모두 먹고 마시고 춤추는 시간에 겨우 식장에 당도를 했어요. 그래서 함께 어울리다 보니 절름발이 노파가 한 말을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마침내 신랑 신부에게 축복을 내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양쪽 부모들이 신에게 바친 성상을 높이 들려 올렸을 때야 아주머니는 노파의 말이 생각이 났어요. 잠깐 기다려줘요. 나는 코라에게 재미있는 물건을 보여줘야 해요. 진작 말해주시지 그랬어요. 손님들에게 방해가 되니 나중에 보여주세요. 안 돼요. 지금 곧 보여줘야 해요. 아주머니는 때를 쓰듯 말하고 호주머니에서 빵을 꺼내어 둘로 쪼갰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놓은 빵은 금색, 금빛 부리와 꼬리를 지닌 집오리와 들오리가 되어 집오리가 들오리를 뒤쫓기 시작을 했어요. 집오리가 들오리를 바짝 추격하며 나를 벌써 잊었어요? 하고 울었습니다. 그러자 드로리가 아니지. 코라는 귀여운 나타샤를 잊어버렸지만 나는 안 잊어버렸어.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런 다음 아주머니가 두 마리의 오리를 잡아서 하나로 합치자 그것은 본래의 빵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손뼉을 치며 웃었어요. 그러나 코라마는 안색이 변하며 진지한 눈빛으로 아주머니에게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을 누가 가르쳐 주었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집에 늙은 노파가 찾아와서 가르쳐 주더라. 그 사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주머니 제발 이곳으로 데려다 주세요. 코라가 집요하게 부탁을 하자 아주머니는 일단 집으로 돌아가서 절름발이 높아보고 말했습니다. 당신도 결혼식에 초대받았어요. 내가 초대받다니요? 보다시피 나는 더럽고 초라하답니다. 가지 않는 편이 오히려 나을 거예요. 노파는 사양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랑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데려오란다고 설득하여 겨우 동의를 얻어냈어요. 두 사람이 결혼식장에 도착하자 코라가 달려나와서 절름발이 노파를 끌어안고 키스를 퍼부으며 소리쳤습니다. 마침내 왔구나 나의 나타샤. 그런 다음 부모님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저 진짜 신부입니다. 이 여자가 저를 도와주지 않았다면 저는 오늘날까지 살아있지 못했을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코라의 부모는 기절을 하듯이 놀라 아들아, 너의 증조 할머니만큼 나이 든 이 여자가 어떻게 너의 색시가 된다는 거냐? 하고 반대했으나 코라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코라의 부모는 절름발이 노파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물건을 다 줄 테니 아들의 청혼을 거절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노파가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떡갈나무를 드린다고 나무가 쓰러집니까?
머리가 바윗돌을 깨트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울거나 슬퍼할 것은 없어요. 저는 이제 늙어서 앞으로 2, 3일밖에 살지를 못합니다. 그런 연휴에 코라를 멋진 신부에게 장가들게 하면 되지 않겠어요? 결국 부모들이 체념했습니다. 코라의 아버지는 길게 탄식을 했어요. 아, 이게 무슨 병계란 말인가? 이것도 무슨 전생의 응보인가? 코라가 결혼했다는 소문이 퍼지자 그의 아내가 된 절름발이 노파를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코라를 동정하고 어떤 사람은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노파가 소리를 질렀어요. 여러분, 그렇게 밀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밀면 쓰러져요. 나는 절름발이에요. 지팡이 없이는 서 있지를 못해요. 노파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지팡이를 높이 들었는데 결국 구경꾼들에게 떼밀려 방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러자 갑자기 온 방안이 환해지는가 싶더니 노파가 쓰러진 자리에 아름답고 귀여운 아가씨가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 아름다움은 절세의 미인이라는 말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코라가 소리쳤습니다. 이 사람이 나의 나타샤입니다. 내가 선택한 나의 신부지요. 떠들썩하고 즐거운 축하 파티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20일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보다도 더 오래 계속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매일매일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가 됩니다.